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막장 드라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탄핵 심판 막장 드라마. 담보가 설정이 됐습니다. 담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담보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설정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이 총감독 문재인, 감독 손석희, 네, 죽일 놈이죠. 기획 고영태, 주연 최순실. 네, 맞습니다.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 노승일, 김수현, 장시호. 맞죠? 맞아요. 네. 또 작가가 있습니다. 글쓴이 작가 홍석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 맞습니다. 또 스폰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스폰서 더불어민주당, JTBC, 정평다수. 자, 무대 및 엑스트라입니다. 이 머리가 없는 무대 촛불 참가자, 또 서울경찰, 검찰, 특검, 이것들이 엑스트라예요. 또 드라마를 쓰니까 또 있습니다. 1. 연명하네 청소부 아줌마, 지나가는 이 김무성, 지나가는 성 유성민.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 드라마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연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양심 조갑재 낙하의 조갑재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 전국에서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애국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애국으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어딜 가시든지 이 구호를 하면 힘이 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진주는 의병의 고장 아닙니까? 1593년 음력으로 7월에 외병 10만 명이 진주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2, 3만 명의 일반 민간인과 한 6천 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군은 민간인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나가면은 성을 점령하는 척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병들이 뭉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때 외병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어요. 조총으로 무장을 한 이 군대가 만약 유럽에 상륙했다면 유럽에서 당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 10만 외군을 왜 여기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왜 싸워서 죽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무슨 돌이 됐습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래야 된 겁니까? 바로 여기 오신 분들이 진주성 싸움에서 목숨을 던져서 민족과 나라를 지킨 분들의 후예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의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주성을 싸워서 지켜내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그 정신을 지켜낸 의병 정신을 따르는 진짜 의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것입니다. 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가 시킨 것이 분명한데 이복형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이자는 장성택도 죽이고 아래 위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자를 대통령이 되면은 맨 처음 가서 찾아서 만나겠다고 하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난 그 사람 이름을 내 입에 올리기가 싫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현지 지휘자 아닙니까? 정권 촛불 집회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태극기 집회가 이겼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광용 선생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네, 태극기 한번 입장에 한번 주십시오. 정광용 선생이 문재인을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태극기가 촛불을 이겼어요. 맞습니다.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태극기가 망친 나라. 태극기는 질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맞습니다. 태극기는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태극기는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나 촛불은 거짓말입니다. 촛불은 난동이에요. 촛불은 반역입니다. 촛불을 진압합시다. 촛불을 태극기의 힘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태는 언론의 반란입니다. 첫째가 언론의 반란이에요. 저도 잘 아시겠지만 4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자입니다. 그러나 조중동 한겨레가 한덩어리로 돼가지고 거짓말을 지난 100일 동안 쏟아냈습니다. 이 거짓말이 촛불 시위를 만들고 검찰 특검을 몰아세우고 국회를 혼돈시켜서 번개불에 콩볶 먹듯이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유폐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태극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진실의 불씨를 여러분들이 지켜냈는데 드디어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획폭로로 시작됐어요. 고영태라는 별로 질이 좋지 않는 인간의 기획폭로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최순실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최순실 여자가 문제가 있지만 악마는 아닙니다. 이 여자를 완전히 악망으로 마녀사냥을 한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시위를 선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졸속 탄핵을 했어요. 이렇게 된 모든 시작이 기획폭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MBC를 비롯해서 중요한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언론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MBC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MBC 나와 있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기 자, 태극기 바랍니다. 한번 MBC에게 힘차게 한번 주십시오. MBC 시청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MBC 뉴스를 많이 봐줘야 됩니다. 신문은 끊어도 됩니다. 다 끊으세요. 신문 다. 다만 정규재 주필이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좀 괜찮습니다. 이 기획폭로는 제가 있는 조갑제닷컴에서 특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커지면서 이 사태가 바로 정권을 소매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1시간 전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을 둘러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진주에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여기가 활력이 있구나. 이 활력이 있는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가 만들었습니까? 박지원이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위대한 분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노동자들이, 기업인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게 이 근사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욕하느냐?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죠.
지옥조선 이게 지옥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이 근사한 진주시가 지옥입니까? 지옥이 아니고요. 저는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 천국 다음에 한국 만세. 그럼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탄핵을 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겠다는 자들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숟가락 하나 얻은 적이 없고 맨날 깽판 치던 자들입니다. 기획 폭로를 해가지고 언론의 바람잡이, 언론의 거짓 선동 여기에 국민들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소매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강도가 나와가지고 정권을 빼앗아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지만 소매치기 당하면은 그 국민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소매치기 당하지 말자. 대한민국 소매치기 당하지 말자. 소매치기 하는 데는 반드시 망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람 잡는 놈이 있어야 돼요. 망보고 바람 잡는 자가 누구냐? 지금 언론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심한 자가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 판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특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주로 잡아놓습니까? 도둑놈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반역자를 잡습니까? 간첩을 잡습니까? 거짓 선동한 기자를 잡습니까? 누구를 잡습니까? 최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가 막힙니다. 왜 구속을 했느냐? 좌파는 뭐냐? 반체제,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친 게 좌파예요. 좌파가 그게 우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국가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이나 국가 시설을 제공해 주지 않도록 그 명단을 좀 파악하라고 한 게 죄라고 잡아놓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 나라를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사람, 국가 여러분들이 낸 국민 세금을 그런 자들한테 빼앗기지 않겠다고 정신 차리자고 하는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을.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게 김기춘 씨는 77에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분이 실장으로 근무할 때 아들이 무슨 사고를 맞아 식물인간이 되고 부인도 아프고 본인도 스텐트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심장 관상동맥에 스텐트가 8개나 박혀있는 이 사람을 왜 잡아넣습니까? 왜 잡아넣어요? 애국자 김기춘을 석방하라! 이걸 보면은 이 특검이라는 자가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편하게 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을 탄압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자를 편드는 특검, 여기에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검법에 보면은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특검법에도 없는 수사를 하면은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영수를 해임하라! 박영수를 해임하라!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이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검찰에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욕심 있는 검사가 훨씬 더 많아요. 검찰에 공안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안부. 즉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수사하는 공안부에 여러분들이 특검 검사들을 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특검을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혐의가 발견이 되면은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 사람 잡아넣는 것을 좋아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구속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구속되면은 그 사람만 엿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회사도 없어요.
아니 김기춘 씨하고 조윤선 이 문화체육관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왜 도망가지 않는 나이든 몸이 아픈 사람까지 잡아놓습니까? 이거는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라 할 짓입니다. 이거는 신하더라도 특검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관계된 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태극기를 드는 분은 여성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돌아다니는 이 여러 가지 루머 중에 가장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뇌물죄일 겁니다.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뇌물죄. 세상에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선거 자금을 덜 쓰고 적게 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돈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는 대통령들은 다 기업체 회장이 가서 몇백억짜리 수표를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정치 선거할 때마다 재벌 회장들로부터 돈 받고 당선되면은 당선 축하금 받고 그 액수가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그런데다가 또 어떤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 달러를 그것도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보낸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거기에 주된 관계를 했던 자가 이 탄핵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대통령 알죠? 대통령. 그 사람은 김정일을 만나서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죠? 대화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록에 다 공개됐어요. 김정일 앞에 가서 2007년 10월 3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 대사를 외우고 있어요. 위원장께서는 너희들 뭘 하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서울에서 곧 나갑니다. 한미연합사 곧 해체됩니다. 나는 국제회의장에 가면은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 핵을 변호해 왔습니다.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북한을 제일 싫어했는데 요새는 일본을 더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듯이 한자 그러면서 NLL 수도권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선을 살상 거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한 자, 이런 약속을 한 자의 노선을 그냥 이어받겠다는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정찰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만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 회사원, 후배, 동창회, 산악회에 나가서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 논리적인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뭐 틀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3월 말 4월 늦어도 반드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개가 결정될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계속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20일에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에 있어야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면은 60일 안에 선거하고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거기서 뽑힌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 취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대통령 단임제라는 것은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각이 되는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입시다. 다행히
요새 미국에 계시던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써가지고 법리적으로 왜 이 탄핵이 말도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서 우리 힘이 좀 생겼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책을 들고 이렇게 하던데, 이 책 이름이 탄핵을 탄핵하자입니다. 여러분, 탄핵하자! 탄핵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탄핵을 탄핵하자! 서점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여러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이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김정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사람도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여기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만세! 경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통일 만세! 태극기 의병 만세! 의병 만세! 진주 시민 만세! 진주 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갑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전에 잠깐만. 음악 전에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십니다. 지금 좀 늦게 오셨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우리 윤상현 의원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진주의 박대출 의원님, 잠깐 자, 인사드리세요.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박대출 의원입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이 있으니까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예, 뒤로 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는 날, 그날부터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기까지 밑에서 물배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충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연사를 듣겠습니다. 태극기를 힘차게 들어주십시오. 예, 윤상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대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진주의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태극기 물결을 보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미천에서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막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또 대통령을 살리려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나오신 우리 진주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태극기 한번 힘차게 흔들겠습니다. 네. 윤상현! 네, 됐습니다. 제가 아는 진주는 정말로 애국 충절의 고향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남강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애국심 그 자체가 진주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참 저희 대한민국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정말로 혼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순실이란 여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재상을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또 그 주변에 일당들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부 다
환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이 완전히 분탕질 쳐놨구나, 이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주 애국 시민 여러분, 요새 녹음 파일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2,400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2,400개. 어제 헌재 재판소에서 29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라 2,400개 다 채택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녹음 파일이냐? 고영태 밑에 김수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2013년부터 계속해서 녹음을 해온 것입니다. 그 녹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봤더니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의 불륜 관계 속에서 고영태와 고영태 주변의 일당들이 최순실을 얻고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그런 것을 전부 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순실을 엮기 위해서 처음부터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해온 겁니다. 그런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권 반대 세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기획적으로 엮어놓은 게 결국 이 사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MBC를 비롯한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BBS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현, 고영태, 그 밑에 있는 노승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게 명명백하게 한다면은 다시 대반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네.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안 의결될 때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반대를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애국시민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본 근거 자료로, 하나는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 난 보도 의혹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의 기소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의혹보다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언론에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누구랑 연애했다, 허위였죠? 네. 대통령이 굿했다, 허위였죠? 네. 또 대통령이 시술했다, 허위였죠? 네.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미용했다, 이것도 허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총괄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데 국회에서 근거 자료를 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요,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에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FBI에서 수사도 하고요, 또 특별검사 콕스라는 사람 임명해서 수사도 하고, 또 하원에서 정보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상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원 법사위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건지 아십니까? 2년 걸렸어요. 2년.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주변 분들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10월 24일 날 JTBC, 태블릿 PC 보도, 그것으로부터 한 보름 만에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검찰의 의견인 기소 그리고 언론보도 얼마나 비정상적인 잘못된 탄핵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몇 가지 근거를 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야 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만들어서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걷었다.
대기업들을 직권남용을 해서 강요를 해서 돈을 털었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자기 돈으로 건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다 공익재단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재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재단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재단의 주인은 각 기업들이 주인입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 원하면 언제든지 그 재단을 해체하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럼 박근혜 대통령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문화융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익을 취하냐, 대통령이 무슨 돈을 먹었냐 몰고 갑니다. 직권남용 강요 안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러분 삼성의 일원에 대해 8천억을 내요. 8천억. 그걸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주변 분들 자격 추천해서 이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다 같이 처벌해야죠. 과거에 처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부든지 대통령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서 통치행위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단에 출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만두고 박근혜 대통령만 처벌한다? 직권남용 강요다? 이게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검찰에서 특별검사, 특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새 이재용 회장을 또 불렀습니다. 뇌물죄 몰고 가겠다, 뇌물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줬다. 그것을 빌밀해서 최순실이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받게끔, 특혜를 받게끔 줬다. 그렇기 때문에 3자 뇌물죄다. 대통령이 알고 해줬다. 이게요, 말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2002년도부터 모셔왔습니다만 절대로 돈 관계에서 그분같이 깨끗한 분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순실 너 여기서 특혜 받아, 내가 도와줄게. 절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그렇게 금전적으로 뇌물을 누굴 받게나 누구 특혜를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를 걸려는 검찰의 특검의 기도는 무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서가 나갔다. 그래서 공공비밀의 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주변 분들한테 보고서를 들면 연설문을 만들면 포기합니다. 왜? 가장 쉽게 중학교 졸업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필부 필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청와대에서 쓰는 사람들, 고급 공무원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칩니다. 그거를 업무상, 통상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밀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밀 누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엮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갑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김평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연 전 헌재 재판관, 또 이세준 전 대한변협 회장,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원로 법정에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고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헌재 재판을 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기각이 된다. 탄핵은 탄핵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혁명하는 분 아시죠? 네. 누군지 말씀 안 드립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탄핵이 기약이 된다고 힘을 얘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헌재를 겁박하고 또 혁명 운운하는 분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권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어제 경남 G-25형 죽였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소위 말해서 대량형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무수단 대량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광적으로 북핵을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한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북한이 핵무기를 그래 10개 정도 가질 수 있게끔 했고 또 미사일 실험할 수 있게끔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정부에서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부. 여러분 예전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요 그 당시 5년 동안 유무상 대북 지원금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유무상 대북 지원금이 2조 7천억이 됐습니다. 10배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로 들어가니까 그게 더블이 늘어서 7천억이 됐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다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이요 북한 주민한테 간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인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는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자리에 계신 진정한 애국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심입니다. 거룩한 시세의 결심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목이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참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이 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네, 아닙니다. 절대로 중대하게 위반을 안 했습니다. 탄핵은 기각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진주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윤상현 이 자리에 계신 박대출 의원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한번 신나게 듣고 아주 또 중요한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음악 큐.
수 없고 어디나 절망의 도감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태극기에 의지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태어날 때부터 유관순 열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초되어 갈 때 이 태극기 하나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탄기국의 정강용 대변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 태극기의 사나이 정강용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윤상현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요, 저쪽이 촛불을 들고 났을 때 문재인이가 만약에 탄핵인용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그런 말 할 만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이 100만, 120만원이 200만원이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잘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공갈쳐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잘하면은 이 엉터리 탄핵을 인용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렇게 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집안 하나가 우리는 태극기를 듭시다 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집회에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1000명도 안 모이던 집회에 7만 명이 모인 게 첫 번째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에 만약에 대학문 앞으로 가거나 광화문으로 가면 저쪽 세력에 알펴가지고 저쪽에 50만 나오는데 여기 5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 태극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워낙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전략이 변방을 돌아서 주문을 쳤다. 바로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동대문으로 강남으로 사실 주문을 비워놓고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다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태극기를 보는 순간부터 한 곳을 옮길 때마다 최소한 30% 50%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지금 좀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대학문 앞에 집회식구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집회식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마음졸임이 있었죠. 지금 밟히면은 안 되는데, 지금 이겨야 하는데, 들어갈 때 잘 들어가가지고 그림이 딱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촛불 집회의 그래프가 쫙 내려가더니 태극기 집회의 그래프가 수직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들의 거짓말에 허위보도에 선동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던 우리 애국 세력들이, 애국 시민들이 용기, 전선에서 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기가 지속이 시작했고 촛불은 그대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집회할 때 반드시 쓰는 제일 첫 번째 문구가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이 문구였습니다. 정의가 저쪽에 있다면 우리가 져야 하고, 진실이 저쪽에 있다면, 그러나 정의는 우리에게 있고 진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태극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잭소리 못하고 피어나게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이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박사모도 병리치고 세금에 못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을 때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전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옛날 뉴스를 뒤집어보십시오. 2016년 3월부터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난수표가 따다닥 내려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난수표가 한 번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달 간격에서 따다닥 난수표가 내려옵니다. 이 우리나라에 간첩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나라, 간첩 최고의 나라에 난수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준이라는 침대에서 뛰고 뽕 맞고 놀았다. 이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제일 먼저 혐오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정오로 전복시키면서 순 거짓말에 의한 탄핵이 시작됩니다. 탄핵의 전류가 오죽 없으면 신문 찌라시 쪼가리 몇 개밖에 없는 이런 허위 탄핵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가 진실을 파고들어가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시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나온 날짜보다 그 앞선 데이터 어떻게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블릿 PC는 삼성에서 만들었고 삼성에서 출시한 날짜가 있는데 삼성에서 출시한 날짜보다 더 앞선 데이터가 어떻게 태블릿 PC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작된 증거물로 이런 탄핵 증거가 시작된 데 대해서 이제서야 국민이 나섰고 우리가 저쪽의 2배, 4배, 5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광화문을 점령했고 우리는 광화문 이남을 싹 점령을 하고 있었는 그날 저희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애국 텐트촌을 설립해버렸습니다. 집회 중에 이런 군중이 모인 가운데 텐트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꼼짝없이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건 조건은 저쪽 텐트 철거하면 우리도 철거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합법이거든요. 어떤 시정도 정책도 저쪽에 하면은 이쪽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쪽이 불법이면 이쪽 불법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걸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쪽의 전역과 900m 떨어진 곳에 우리 애국 본질이 절감으로써 이제부터 24시간 365일 대등한 전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 집회를 통해서 조갑재 선생님과 우리 연상현 의원님께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SNS에 떠돌아가는 그 허위 수많은 거짓과 조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조갑재 선생님 같은 분과 유상현 분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집회가 얼마나 선리익인지 왜 이 집회가 반드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촛불은 밤을 상징하고 억침함을 상징하지만 태극기는 낮을 상징하고 광명 전쟁 내일 상징한다.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이 태극기로 정의와 진실을 찾읍시다. 정의와 진실의 길로 가서 선미를 쟁취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이 했던 똑같은 우리가 이기기 시작할 때 문재인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된다면 정말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쪽 숫자가 훨씬 많다. 그랬더니 좌파 애새끼들 몇 명이 저를 내려온
내란 선대 확실히 맞다는 댓글이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내란 선동형으로 고발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지면 문재인도 똑같이 추리합니다. 제가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국회에 편지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관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백은 여기 모이신 시민 여러분의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집회 때마다 4번 기적을 창출했고 앞으로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3일째 광화문에서 대한문을 넘어서 서울역까지 애국시민으로 꽉 찰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을 거쳐서 파고다 탑골공원을 거쳐서 동대문까지 종각 채웁니다. 서울 전이 피입자로 타서 대중기를 이룹니다. 재판소에 악마의 재판관 사진이 있다고 제가 신문만 보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악마의 재판관 사진이 누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겨우 헌법재판관들도 정거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저께부터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쳐들어갈까요? 네! 갈까요? 왜 됐느냐면은 이 보도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우영태라는 호빠, 목파는 납창새끼가 이렇게 30몇 억을 해쳐먹자 어떻게 해서자 하는 목적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서야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서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남창 게이트다. 남창 고용 게이트다. 그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착하고 더러운 게이트가 드디어 수위로 떠오르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용호 테이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원동력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태극기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승리의 기울이고 승리의 기회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태극기가 승기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 세상을 굳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저께 공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주거를 차지했으니 호각지세를 이루었고 뿔두개가 누구세요? 파이팅!
우리가 갈까요? 진짜 갈까요? 진짜 가시고 싶으면 버스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서울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4개의 구호를 해설하겠습니다. 탄핵이 탄핵무효는 원천적으로 허위 사실 찌라시에 의한 탄핵이므로 무효가 맞죠? 네. 원인이 무효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다음에 우리는 외치고 싶다. 탄핵 기간. 엉터리 거짓 허위 선동에 의한 탄핵이었으므로 헌법제로 반드시 이런 엉터리 탄핵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엉터리 거짓 선동 탄핵을 주도한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불법을 행했으므로 국회는 해산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평감이 스스로 관련법을 못 평감이 깡패입니까? 평감이 강경입니까? 평감은 그래서 안 되죠? 네! 이런 평감은 해체해야 될 뿐 아니라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를 칩니다. 평감 해체! 평감 해체! 평감 해체! 평감 해체! 평감 해체! 평감 해체! 우리는 이 소리를 여기서도 외쳐야죠. 서울에 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좌빨 새끼들이 들도록 서울에 가서 외치고 가자 서울! 가자 서울! 가자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용!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구호를 외쳐서 울분이 풀렸죠? 그런데 또 살가 같은 거기 호령 윤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왔습니까? 국회 똥개는 윤상현 의원이 앞장서자 이 똥개 기회주의자 똥개들이 우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여기 붙을까. 지난번에 제가 울산에 집회가 있었는데 울산에 집회하니까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금패지가 왔어요. 그러더니 집회가 진행되자 또 한 마리가 또 왔어. 네.
똥개들은 우물쭈 말고 빨리 태극기로 와! 그리고 올 때는 반드시 이 연단에서 큰 절을 드리고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역시 터다 해야 돼. 여러분들 이 똥개가 태극기로 옮겨오는 숫자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한 2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장군의 박물관입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차량들이 쫙 가는 게 보이는 이 자동차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앞으로 각 가정에 자동차 2대를 운전하게 하겠다.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저 미치는 또 헛소리 하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박정희 대통령, 그 따님 박근혜. 지난번에 어느 집회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모르는 대통령은 3분뿐이다. 이승만 대통령, 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이렇게 청렴결백하니까 완전히 이 부패한 무리들이 그냥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한성주 장군님이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 맞아요? 국회는 완전히 똥개 우리로 전락해 버렸어. 사료가 아까워, 사료가 완전히 썩었어. 언론은 제가 신방과 교수였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 이 기자들은요 거의 다 돈 받아먹어요. 맞아요. 돈을 가장 많이 주는 놈들이 누구냐면은 정치꾼들이야. 거의 다 돈 쳐먹어. 제가 어제 방송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랬어. 더 큰 건물 방송위원회 이것들 말이야 전부 다 돈 처먹는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치현 TV도 개인 방송입니다. 신의 항수도 개인 방송이야. 한성주 시사 브리핑도 개인 방송, 그 다음에 엄마 부대도 개인 방송, 지금 개인 방송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편을 못 믿기 때문에 개인 방송이 지금 폐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부시연 TV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너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세는 종편 대세는 끝났습니다. 썩은 방송 싸그리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자. 저는 조선일보 안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선일보 봐요. 지금 4달이 밀렸습니다. 조선일보 구독료 4달이 밀렸어요. 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절대 안 내. 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맞습니다. 사기 언론은 안 돼. 사기는 안 돼. 사기 똥개 안 돼. 안 돼. 사기 특검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죽일 놈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너무나 추해할 놈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안 죽여서 새끼 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돼질 놈들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탱크가 나와야 돼. 나와서 돼질 놈들은 아니, 소환이 아까운 놈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음악 주세요. 자, 음악 한번 가겠습니다. 좋죠? 네, 대김창현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서 태극기 커피가 들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발을 밟습니다. 발을 띱니다. 이렇게. 자, 발을 띄면 발을 밟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선주 장모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고래떼가 뉴질랜드 남섬에 한 400마리가 모래톱에 걸려서 죽은 걸 보셨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리더가 잘못해갖고 모래톱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엄쳐서 그쪽으로 달리니까 배가 따라와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단이 이와 같은 꼴입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를 따라가면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라고 쫓아가 보니까 이 태극기 물결을 만난 겁니다. 태극기는 모래톱이다. 문재인이를 잡았다. 박지원이를 잡았다. 조선일보를 잡았다.
50대 언론사가 이게 다 간첩이라는 것이 이번 기회에 뽀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은 다 알죠? 그죠? 50대 언론사는 여정의 언론이다. 여정의 언론이다. 수고로 하셔요. 50대 언론사는 여정의 언론이다. 50대 언론사는 여정의 언론이다. 여적죄를 처형하라. 여정죄를 처형하라. 50대 언론사를 척살하라. 50대 언론사를 척살하라.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집에서 처잡아 누워있으면서 텔레비만 보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개, 돼지 같은 제가 국민 다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걸 용서하십시오. 때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제가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핍박을 받고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놈들, 니은 놈들을 많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개, 돼지 같은 놈들을 우리가 살리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 놈들도 동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첩을 지칭하니까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간첩을 지칭하는 소명을 띠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박지원은 간첩이다. 박지원은 간첩이다. 박지원을 척살하라. 박지원을 척살하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을 척살하라. 문재인을 척살하라. 추미애는 간첩이다. 추미애는 간첩이다. 추미애를 척살하라. 추미애를 척살하라. 대한민국의 야3당 심상정까지 있는데 이제 이 간첩들을 척살할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뉴질랜드 남섬 해안에 처박힌 참 가련한 400마리의 고래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래는 가련하지만 지금 문재인과 박지원을 따라서 이 태극기 모래톱에 걸려버린 이놈들은 죽어도 싼 놈들이잖아요. 이놈들을 죽일 때가 된 겁니다. 자, 97년도, 98년도에 김정은이가 무엇을 발표했나? 김정일주의의 대내 정보학이 나와 있는데 청와대와 국정원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와 야당과 종교계 다 간첩을 주어라. 이게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입니다. 이거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1번입니다.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소리만 들어주십시오.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화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전 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97년도, 98년도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김영삼 때부터 5.18 북괴군이 내려와서 한걸 민주화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김대중이는 대한민국의 공안 부서를 다 무력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첩들을 다 심어서 지금은 국정원이 간첩천지요, 그 다음에 경찰의 정보국과 보안국이 다 간첩천지요, 기무사령부의 보안처가 다 간첩천기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다. 간첩들을 처형하라. 간첩들을 처형하라. 여적죄로 척살하라. 여적죄로 척살하라. 이 가운데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한 명이 어느 놈이죠? 박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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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박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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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놈을 꼽으라면 문재인이다. 문재인이다. 문재인이다.
8월 12일까지 17년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사 46개 언론사 대표, 거기에 한겨레 누구죠? 최학래, 그리고 KBS의 누구죠? 박건상. 이놈들은 우리 그 을사 오적 중에 이완용과 같이 그 이름이 영원토록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름으로 박지원, 최학래, 박건상 요 세 마리의 이름 플러스 총 46명의 이름이 농명될 겁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2번입니다. 중대 금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네, 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됩니다. 네, 그 다음 거 2번.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성 언론사가단의 평양단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를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어른들이 자국한 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하시며 민족 대단열을 대단함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장세빈인의 비범한 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이와 교화하고 사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중앙방송 우리 KBS와 같은 곳이 2000년도 8월 12일 날 현지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46대 언론사가 간첩질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전선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 50대 언론사가 이제 나가 자빠진 계기가 2000년도 8월 12일입니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50대 언론사를 척살하라! 50대 언론사는 간첩의 언론사다! 50대 언론사를 척살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쳐 자빠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이의 이 선전 도구로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 개판인 이제 집구석에서 텔레비만 보고 저거 옳다라고 하는 놈들은 그래도 그 놈들까지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놈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남이 왜 패망했는지 이세호 장군이라고 이 양반이 회상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간첩망과 땅굴망에 의해서 1975년 4월 30일 사우스 베트남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장의 회고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에 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중심으로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신동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도구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약 3배입니다. 3배. 게다가 월남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을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땅굴에는 무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강불과 간첩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간첩이죠. 이게 같으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걸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명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의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간첩입니다. 간첩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1967년 9월 3일 여러 명의 입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농현만 TF가 당선됐다. 야당 지도자 주홍린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우리 문재인 같은 놈입니다. 문재인 같은 놈. 동족 3장의 전쟁에서 쌓여 3일 김정일을 대성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놈입니다. 당선되면 이게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자, 가능하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안보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놈들이 다 간첩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월남 패망의 원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제가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황교안 고남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 꼴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 꼴나기 전에 선포하라! 우물쭈물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 말고 선포하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포하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포하라! 문재인 반란 전에 선포하라! 문재인 반란 전에 선포하라! 진주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시주의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출!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박대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탄핵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차디찬 탄핵 한파를 녹여낸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한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데 그 차고 넘치는 것은 증거가 아닌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짓이 차고 넘쳤던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동이 차고 넘쳤던 것이 아닙니까? 조작이 차고 넘쳤던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영태 녹취록 뭐가 넘칩니까? 거짓이 넘치죠? 네. 음모가 넘치죠? 네. 조작이 넘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사람은 혁명을 하라고 선동을 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은 선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과 음모와 조작이 넘칩니다. 이 거짓을 탄핵해야 합니다. 구한번 외쳐주십시오. 거짓을 탄핵하라. 거짓을 탄핵하라. 음모를 탄핵하라. 음모를 탄핵하라. 선동을 탄핵하라. 선동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네, 박대철 의원님입니다. 대한민국 행사기 흔들어 주십시오. 군 가주세요. 자, 놀라고 신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연사 2분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4사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에만 나타나는 횃불이나 촛불을 들고 선동을 하는 지원무리들과 정신세계도 털린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길 것입니까? 태극기 휘날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사십니까? 아니면 빨갱이들의 붉은 깃발 인공기 밑에서 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애국 보수를 향해 불태워버리겠다고 이 말은 빨갱이 인공기 밑에서 우리 보고 이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여기 진주 가지고 오신다고 얼마나 식사가 제대로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서 계셔서 다리도 아프실 텐데 나라를 살려보고 되겠다는 이념으로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이 이제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진실 밝혀지고 이 나라의 봄날이 반드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려 열심히 태극기를 휘날립시다. 우리 대한민국 빨갱이
조용한 사람이 화가 나면 우리 보수는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열정과 분노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침묵하는 애국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 세력들을 이제 날이 갈수록 온 국민이 분노로 저 빨갱이들은 화살을 맞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번번이 태극기 집회를 왜곡하고 규모를 축소 보도하거나 조작 보도를 하는 형태가 점점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태블릿 PC 문제, 손석희, JTBC가 특검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왜 MBC 보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됐습니까? 안 됩니다. 종편 언론은 지금이라도 거짓 선동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특검은 조작 보도를 한 JTBC와 손석희를 반드시 조사하라! 제가 앞에 계시는 많은 애국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보고 간단하게 끝내고 퇴장하라 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 되시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요, 태극기를 들어라! 아까 여기 아이를 들쳐업고 태극기 집회하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분 아까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꿀하게 우리 태극기 한번 휘날리 봅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언론의 인민재판 시 선동 보도에 절대 수가는 안 됩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산에서 내려오라는 하야의 목소리가 턱밑까지 다가와 귀천이 날 듯 급박을 하며 아우성치는데 시야를 잘못 든 채 모든 덤덩이를 덮어 씌우고 올무에 걸린 처참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라에 바치고 자신도 국민을 위해 온몸 불사지르며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해오겠다는 이윤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의미에서 제가 짧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태극기를 휘날리자 대한민국 만만세. 한 번 더. 힘내세요, 힘내세요, 박근혜
김영영 우리 연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기후를 우리 태극경을 흔들어서 힘차게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하실 분입니다. 하고 행진 차량 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14년 동안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입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박근혜와 함께하는 사람이 근혜동산 김주옥 중앙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주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연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연설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행진을 내리기 때문에 연설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세삼창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죠? 사랑하지요? 보고 싶지요? 우리 서울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봅시다. 대통령 사랑합니다. 만세삼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정부 만세! 우리 경남도민 진주시민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사회자 직통으로 전라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전라도 영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터넷 스타입니다. MBN에 전화해서 욕하신 분입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에서 온 MBN 항의전화 제가 당사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많으신 존경하신 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거리 행진을 하셔야 되는데 제 발언 순서가 지금 없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발언할까요? 아니면 거리 행진 할까요? 발언할까요? 예, 그럼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 있는 행동하는 건보수 청년 강원입니다. 작년 12월 9일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누명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국회, 언론, 경찰, 검찰, 법원 모든 것이 거짓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는 우리 진주 시민과 애국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하세요. 자,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쩌다 마지막 순서 돼가지고 바로 순서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차를 지금 대기자 놓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운전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부탁합니다. 예,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분 안에.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진주 시민과 애국 국민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영웅적인 대통령
하고 지켜들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뛰어난 영웅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만들어낸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손으로 영웅 대통령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김영삼 때문입니까? 김대중 때문입니까? 노무현 때문입니까? 이명박 때문입니까? 박지원 때문입니까? 김무성 때문입니까? 그런 벌점미들이 말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그리고 정교조 때문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배고픔과 서러움, 어려움을 및 피와 땀을 흘리며 이 나라를 같이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작가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진주 시민과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살려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애국 국민들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저 뒤쪽으로 경기. 자, 이것을 보세요. 제가 어차 애국 시민 태극기 집회를 모두 마치고 이 기세를